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올림입니다. 오늘 이 6일 약국 갑시다. 세 번째 마지막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고객을 영업부장으로 만들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었고, 지난 시간 두 번째 때는 고객에 앞서 직원부터 감동시켜라 해서 리더의 마인드, 직원의 마인드 이런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윤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라. 이 김성호 대표님의 모든 초점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야 된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만 제가 이제 발췌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도 전략적 사용이 필요하다. 김성호 대표님은 항상 약속이 있으면 15분 전에 그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거를 생활화했고, 이분이 제조업 CEO를 하실 때 이건 대기업 하청을 받았는데, 그 대기업의 담당자를 만날 때면 항상 15분 전에 가 있다가 15분을 기다렸다가 정시가 되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거를 항상 생활화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몇 달 지속되니까 그 담당자가 시간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시간 약속이 칼인 걸 보니 사장님 회사에 물량을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왔다라고 하고요. 나는 언제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시간을 엄수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늦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관인 엄기죠. 나에게는 엄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약속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했더니 그게 굉장히 아주 큰 효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메가스타디에서 이제 부사장으로 일하실 때 아주 유명한 선생님을 이제 영입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한 번 이렇게 만날 이제 약속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일찌감치 그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가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기다렸다가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유명 선생님은 매우 당황하면서 어젯밤 늦게까지 이렇게 원고하느라고 오늘 약속을 깜빡 잊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 김성호 대표님은 전혀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시면서 덕분에 평소 먹기 힘든 한정식을 맛보고 돌아가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유명 선생님께서 나중에 먼저 약속을 잡아서 다시 만나게 됐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일이 예상외로 아주 수월하게 풀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약속을 못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호 대표님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그 배려, 이것 때문에 아마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할 때 선급후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급한 일을 하고 여유가 있는 것은 나중에 처리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김성호 대표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선중후경,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중에 하는 쪽으로 한다. 이거 아주 굉장히 큰 차이죠. 중요한 건 먼저 하는 거, 큰 일을 먼저 하는 거, 사소한 일들은 뒤로 미루는 거,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남겨놨습니다. 자, 다음은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약국하는 약사분들께 물어보면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 저 약국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 말조차도 싫어서 약국을 경영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김성호 대표님이 직접 약국을 경영해 보니까 약국도 운영하는 것도 장사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냥 작은 그런 약국에 머물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약국을 해도 경영자의 마인드로 임하면 얼마든지 스케일 다르게 아주 차원을 다르게 운영을 할 수 있더라.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바닥만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장사가 아니라 경영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리어카에서 호떡을 구워도 자신만의 신념과 경영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경영을 하려면 약사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고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조그만 변두리 약국에서도 이 약사를 고용해서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잘 나가는 약국에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전국에 그 잘 나가는 약국이라는 약국을 다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하면서 돌아다닌 거죠.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거는요.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약사들은 경영 지식에 대해 기피하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전문 지식에는 누구보다 많은 욕심을 냈다. 고객 대신 환자만 있고 자신은 약사이지 장사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경영 마인드의 부족에서 오는 편협한 생각이라고 여겼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환자를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전문가라고만 생각하고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손바닥만한 구멍가게 하나 하는데 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사람 하나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시작한 가게라고 해서 훗날 몇천 개의 체인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 역시 구멍가게보다 작은 약국이었지만 약국을 하면 약국 주인으로 끝날 것이고 경영하면 미래의 CEO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단순히 장사를 하여 10년 후에도 여전히 장사꾼으로 머물 것인가? 경영을 하여 10년 후 한 기업의 CEO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게 다 나의 마인드에서 나온다. 진짜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리에서 식당을 하더라도요, 내가 그냥 이 식당 하나를 장사가 잘 되는 고객이 많이 오는 식당을 만들더라도요, 내 목표가 그것이면, 이 식당을 장사가 잘 되게 만드는 게 목표면 아무리 잘해도 그 식당, 잘 나가는 식당의 사장인 거죠. 근데 이 마인드를 달리해서, 프레임을 달리해서 더 크게 보는 거죠. 난 이 식당 하나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식당 하나를 먼저 잘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10개, 100개를 하든, 그게 아니라 다르게 어떻게 확대를 하든,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 벤치마킹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의정부, 그러니까 전국 팔도를 가리지 않고 안면 하나도 없는, 근데 진짜 좀 잘 키운 약국이 있다면 소문을 듣고 그냥 다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약사님 소문을 듣고 멀리 마산에서 왔습니다. 약국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비결을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성공을 인정해주고 배우러 왔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 경쟁력과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멀리서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 이 자세는 누구나 높이 사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4년 정도가 지나니 내가 이미 알고 실천하는 내용을 비법으로 전수받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밑바탕되어 6일 약국은 200배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된다. 정말 모든 것이 배울 점 투성이인 그런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분의 그 불굴의 이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30고 초려, 3고 초려가 아니고 30고 초려. 메가스타디에서 이제 부사장하고 계실 때 이제 이런 온라인 학원의 경쟁력이 이제 스타 강사에 있으니까요. 당시에 EBS 스타 강사 한 분을 이제 영입해야 되겠다고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계속 전화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선생님, 인천에 근무하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분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도 이분은 그냥 계속, no, 안 한다. 싫다. 왜 자꾸 전화하냐고 화를 계속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15번, 20번. 그러고서 이렇게 화를 내는데 왜 이렇게 전화하느냐 라고 하면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8개월 동안 30번도 넘게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시죠? 그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친해지고 하니까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야,
그걸 만나보니까 노량진의 입시학원에서 이 선생님을 3번이나 찾아온 곳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찾아온 곳이. 근데 3번이나 찾아왔지만 끝내 거절했다고 하면서 당신도 포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순간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분은 3번 찾아왔는데 포기했다고? 그럼 나는 6번 찾아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 한번 찾아가려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왕복하는데 6시간 정도가 걸렸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6번째를 실제로 찾아갔답니다. 6번째 찾아가서 하니까 이분이 좀 감동을 하신 거예요. 부사장님 이렇게 먼 곳까지 정말 삼고 처리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또 한 번을 더 갔고 해서 7번을 내려갔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선생님이 부사장님께서 7번을 이곳으로 오셨으니 다음번에는 제가 서울로 가겠습니다 해서 8번째 만남을 서울에서 가졌고 8번째 만남에서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7전8기가 된 거죠. 예.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안 된다고 단정짓는 버릇이 있다.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며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 이건 안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서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직원들이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면 한두 번 시도했다. 3개월이나 해봤다. 한두 가지 방법을 써봤다 하며 안 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한 일 중 내가 하면 60% 정도는 된다. 아니 정말 됐다.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1%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 때문이었다. 남들이 한두 번 하다 말고 포기하는 일을 6, 7번 시도하고 남들이 한 달 하고 포기한 것을 6개월에서 8개월 시도하니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 여기에 이제 너무나 멋진 챕터가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러 온 사람들. 내게 복을 주러 온 사람들. 왜냐면 이분은요, 모든 사람들, 회사 직원이든 고객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복을 주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여기고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대인관계가 좋을지는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만나든 복을 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그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도 소개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이다. 특히 피하고 싶은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일수록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많은 곳에서 거부나 배척을 당했을 것이다. 때문에 복을 전해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면 평소 주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줄 수 없었던 복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다. 와,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아무래도 좀 나에게 좀 중요한 사람, 그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좀 잘하면 나에게 뭔가 돌아올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좀 더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 이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나하고 좀 상관이 없거나 내 일과 아니면 또 뭐 잘해줘 봤자 뭐 나한테 돌아올 게 없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아무래도 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아무래도 좀 나중으로 미루게 마련인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 피하고 싶거나 상대하기 싫은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그런 정성스러운 대접을 못 받아봤을 테니까 내가 그런 사람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아주 크게 돌아올 수 있는 아주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데 충성된 자가 큰데도 충성한다. 저는 이제 이 말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입니다. 작은 거 하나 잘해야 나중에 큰 것도 잘할 수 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절대 큰 것을 잘할 수 없다. 돈도 10,000원, 10만 원을 정성을 들여서 벌어본 사람이 나중에 1억, 10억, 100억도 벌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더라. 이런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내가 가진 작은 것에 충성하자.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작은 것마저 잃을 확률이 높다.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노하우를 배웠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시작은 하고 보는 사람,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위를 독려하며 올라가는 사람은 인생이나 사업에서 실패할 확률이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마지막 챕터가 이겁니다. 한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엠베스트. 엠베스트가 그 나중에 일하신 그 메가스터디의 한 계열사거든요. 동영상 이제 교육하는. 여기 이제 한 명의 회원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리고 사람을 위한 경영을 하면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런 회사도 아주 큰 회사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객에게 충성하고 성심을 다하는 것보다 좋은 투자를 알지 못한다. 우리 회사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이다. 대부분 약속한 것보다 더 주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금전적인 혜택일 수도 있고 2배의 친절 혹은 추가적인 서비스일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약속한 것을 주는 건 기본이죠. 근데 이 약속한 것을 안 주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시작하면서 빠르게 앞서가는 사람이나 기업을 보면 퍼주는 것, 오히려 약속한 것보다 진짜 더 많이 주는 것,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기업이 당연히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선생님과 직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보충하는 계기로 삼았다. 성공의 열쇠는 늘 이 기간을 통해 얻었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회로 삼았다. 내일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언제나 직원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웃음이 사라진 회사의 조직원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한 조직은 간신히 현상을 유지하거나 침몰하기 쉽다. 때문에 회사가 어려울수록 나는 직원들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나는 고객과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끼지 않지만 허세를 부리거나 낭비라고 생각되는 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고객들의 만족도보다 효과 좋은 광고를 보지 못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 고객의 높은 만족도는 회원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4.5평 그 좁은 곳에서 경험한 것이 온라인에서도 통한 것이다. 친구 딸 한 명으로 시작한 엠베스트는 4년 만에 27만 명의 회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2006년 11월 메가스터디와 합병해서 나는 중등부 엠베스트를 담당하는 대표가 되었다. 정말 한 명의 고객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 이상을 주려고 늘 노력하고 기초와 기본을 지키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아주 성실하게 경영을 하고 직원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직원들이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노력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그런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 그 회사가 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발췌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이 6일 약국 갑시다를 지금 리뷰를 쭉 해봤는데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도 지금 계속 뭔가 좀 아주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거, 어떤 뭐 스킬, 팁,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 어떤 시대, 어떤 공간에서도 다 먹히는, 어떠한 곳에서도 다 통용되는 우리 이 인간 세상의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런 기초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삶, 그런 일, 그런 경영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작은 저 지방 마산의 작은 4.5평짜리 약국을 200배로 성장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업종을 넘어서 제조업도 성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교육기업에 오셔서도 이 한 명으로 시작한 이 회사를 27만 명 회원으로 키우시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모든 것, 정말 마이다스의 손처럼 건드리는 것마다 다 몇십 배, 몇백 배로 키우는 그런 대단한 경영의 신으로 거듭나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예전에 읽었을 때도 그렇고,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정말 내가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고 또 반성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 리뷰하면서도 제가 제 플래너에도 이거 반드시 해야겠다. 반드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여기 닭꿈스쿨에 찾아오는 고객분들한테 이런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약해진 거 다시 추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 리뷰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이 리뷰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다들 하셨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 저 밑바닥에 관통하는 그 우리 삶과 일의 가장 그 본질적인 거, 기본적인 거, 거기에 그것을 놓지 않고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 그리고 성실하게 끈기를 갖고 우리 삶을 또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대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성공을 누구라도 하게 될 것이고, 이 김성호 대표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쫓아서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초 기본에 충실한 성실하고 치열하고 정성스러운 삶과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6일 약국 갑시다 3일에 걸친 리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